둥근 탁자 풍월서 단계. 이거 해야 되는데. 여기 있나? 이거는 아니구나. 저번에 우리가 파면서 했던 거지. 이런 표현들 같은 경우도 계속 우리 확인했던 거, 하나의 문형, 유형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했지. 그리고 그거에 따른 진행 방법들이 정확해야 되는 거. 우리 축구로 비교했을 때 골 결정력, 정말 내용이 좋은데 골대 앞에서 골을 넣을 수 없는 상태를 만들거나 그 부분이 그냥 아깝다, 운이 없다 이런 식으로 치부하고 넘어가는 상황이 되거나 하면은 정말 공부에서 같으면 실컷 잘 풀고 문제를 틀려서 점수를 못 얻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일이 좀 없게 만들어야 돼. 얘도 문제였나 보네. 생활 속 수학. 스토리텔링으로 배우는. 그래서 이런 게 있었네. 아, 이제 정수와 요리 수역이구나. 이것도 너무 잘했지. 절대값. 이 절대값에 대한 표현이나 이것도 사실 좀 어려운데, 기호, 정의에 의한 기호를 우리가 기호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수식을 진행시킬 수 있는 상태로 바꿔야 된다라는 의식을 하는 거, 그 깨달음을 얻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야. 는 하고서 고쳐 쓰는 표현을 는 하고 같은 이란 표현에서 멈춰버리거나 이러는 것도 좀 생각을 바꾸는 거, 이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 여기는 다 답이 맞았는데 A, B의 값을 구하거나 하는 표현들을 A는, B는 하고 표기를 안 해서 이수가 다 이렇게 맞는 표시를 안 했던 거지. 사실은 품거라든지 이런 게 다 맞는데 뭐가 쓴 거지? 여기 는을 꺾어서 해놨네. 아, 나중에 서술형이 표기해 줄 때는 이수 생각에는 뭐 예를 들어 A, B 값을 구하시니까 A, B 순서대로 A를 마이너스 6, B는 6 해서 마이너스 6 이리 쓰면 맞다 생각을 했는데 사실 맞는 표현이잖아, 맞지? 그래도 A는 뭐, B는 뭐 이렇게 써주는 게 좋은 거 같아. 얘는 12 유형까지. 잘했네. 우리가 지금 많이 느린가 살짝? 문제도 많고 하니까 사실 조금씩 유형이 다를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얘들도 봐야 되고 하고 참 문제가 많지. 일단 지금은 여기 있는 표현 중에 조금이라도 다른 유형이 있으면 보고 그 다음에 단원으로 넘어가 볼게. 얘는 되게 좀 짧은가? 다른 거 이전에 비해서? 정수와 요리수는? 많이 그렇진 않을까? 비슷비슷한 정도 분량일까? 잠시 이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렇게 지금 표기하는 방법들을 연습을 했지. 실제로 풀이에도 마찬가지지만 대칭,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상태다 보니까 같은 만큼의 거리에 떨어져 있는 수를 임의는 아니지, 그냥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풀이에도 그냥 단순 선택으로 나와 있었는데, 우리가 방정식 같은 표현이나 이거를 계속 이해를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도 중고등부 때 쓰일 수 있는 표현으로 계속 표기를 해봤었지. 얘 같은 경우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A는 마이너스 B라고 쓸 수 있었던 이유는 A, B 둘 중 다 조건에서 A는 음수라는 걸 알았고
절대값이 같은 상태다. 그래서 둘 다 음수였으면 같은 수였겠지. 그치. 그래서 하나는 양수일 거다. 그래서 예를 들어 A가 음수면 음수인 A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인 상태가 되게 하거나, 또는 양수인 B에 마이너스를 붙여 음수인 A를 표현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A가 음수, B는 양수라는 걸 알고서 이렇게 관계식을 얻은 거였고, 또 차이라는 표현도 차이도 절대값을 이용해서 많이 써. A, B가 어떤 게 더 큰지 모르겠더라. 그러면 절대값을 씌워서 크기에 해당하는 표현을 이렇게 써주는 거지. 어느 게 더 큰지 모르면. 근데 B가 더 큰 걸 안다. 그러면 그치. 양수인 상태인 걸 아니까 그대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A가 더 크면 A 빼기 B는 하고 쓸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씩을 얻었는데, 이런 표현에서 항상 나중을 위해서 생각했던 것들이 값을 선택하려면 문자의 수만큼 조건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문자가 A, B 두 개인데 식이 두 개가 나올 수 있는 상태의 표현을 얻은 거지. 그래서 아까처럼 수직선상의 대칭, 그러면 몇이겠다 이렇게 바로 직관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풀이에 의해서 값을 선택하는 게 이제 점점점 지날수록 더 중요해져. 여기서도 비교를 해보면, 자, 이런 걸 실제 나중에 1차 연립 방정식이라고 표현을 배울 거야. 나중에 배워. 근데 지금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이수가 할 수 있으니까 보면, A 대신에 A는 마이너스 B와 같으니 여기 있는 표현에 A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넣으시오 이런 말이나 똑같아. 그러면 B 빼기 A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넣으시오. 자, 이렇게 했던 이유는, 목적은 뭐지? B가 두 개니까 B가 두 개니까, 아니, A, B 문자가 두 개니까 한 문자에 대해서 표기를 하려고 했던 거지. B 곱하기 2. 어쨌든 그래서 여기 있는 문자 대신에 나머지 문자를 넣어서 한 문자에 대한 하나의 식이 얻어지게. 그럼 우리는 그 값이 뭔지 알 수 있으니까. 그게 방정식을 진행시키면서 우리 목적이.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연이어 곱해지면 플러스. 그렇지. 그래서 B 더하기 2B는 12. B가 두 개. 뭐라고 표기하지? 2B. 그렇지. 2B. 2 곱하기 B에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표현. B를 선택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고, B만 한 변에 남기고 싶어. 2를 없애고 싶어. 양변에 2분의 1에 곱하면 그렇지. 여기는 1이 돼서 없어지고 정리하면 6.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일반적인 방정식이에요. 그럼 나중에는 이런 상태로 진행을 시켜. 여기서는 특징이 AB가 원점 기준으로 대칭이라든지, 또는 조금 더 조건의 자연수, 정수, 직접 선택할 수 있는 표현들을 주다 보니까 풀이에 의한 표현이 아닌 것처럼 보인 거지. 그래서 지금부터도 계속해서 문자가 몇 개 있으면 그 개수만큼 조건이, 꼭 식 이렇게 아니어도 되겠지. 조건이 있어야 값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선택하는 것과 비교되게 B를 확인하라고 하잖아. 몇 대 몇 이런 거, 몇 분의 몇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조건이 하나 부족해도 돼. 그런 건 나중에 또. 자, 그래서 이런 진행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들이 나중에 중요해져서 지금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볼 거야. 풀이 방법이나 이런 걸. 이해가 됐지? 자, 이런 것도 봐. 항상 눈에 보이게 표기를 하는 것들이, 표현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생각하는 걸 쉽게 만드는 거라고 했지.
자, 이런 거. 수직선 위에 두 수 AB. 이렇게 선을 긋고 AB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선생님들이 어떤 식으로 표기를 하는지, 선행자들이 어떻게 표기를 하는지를 잘 보고 그걸 따라서 해주는 게 좋아. 그러다 보면 자기식으로 더 생각하기 쉽게 눈에 보이게 표현하는 방법들이 생길 거거든. 이렇게 되게 단순하지만 눈에 보이게 표기하는 연습을 안 했던 사람들은 내 머릿속에 생각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진행을 시켜야 되는지, 그 시작점을 어떻게 잡을지, 생각에 도움이 되게끔 하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 정말 단순한 것도. 그 책에도 풀이 같은 데 보면 그림이 그대로 있는 걸 보고 하기 때문에 그 그림을 내가 그려야 된다는 인식 자체를 못한 학생이 많아. 그러니까 자기가 시작을 할 때 그런 행동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겠지. 그게 공부할 때 어려움인데 인식을 하고 인지를 하기가 힘들어서 누가 말을 안 해주면 아는 사람들이 제일 잘못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이거든. 그러면 말하지를 않아. 어떤 사람은 그런 것까지 말해줘야 돼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시작점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알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지금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것의 시작점조차도 많이 전달이 돼야 돼. 근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수는 잘 보고 잘 듣고, 왜냐하면 수학은 표기보다 그 전달자의 말과 생각의 내용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도 표현한 연습들을 해보면 A와 B를 나타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0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보통. 그 다음에 A와 B의 한가운데에 있는 점. 자, 등분이 같다라는 표현 같은 걸 보통 이런 식으로 해요.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나는 이걸 통해 아 지금 어떤 정보야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걸 계속 써주는 게 좋아. 점이 4래. 4. 그럼 4에서 똑같은 거리만큼. 그래서 10이 된대. 그럼 5만큼인 거잖아. 맞지? 이게 10이니까 그렇네. 거리가. 그러면 5만큼 더한 게 B. 5만큼 뺀 게 A. A가 네. 몇일까? A가 B보다 크대. 오, 그러면 이제 B, A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잘 봐야 돼. 예를 들다 보니까 아빠가 확인을 못했네. 문제는 항상 끝까지 보고서 마지막 질문이 뭔지 뭐 그런 것들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해. 이 얘만 한번 선택을 해볼까? 4에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그렇지.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하니까. 그래서 바로바로 눈에 보이는 것들 있고 또 그런 생각이 아니어도 그런 준비가 아니어도 쉽게 되는 건 많아. 근데 정말 유사하고 같은 표현처럼 보이는 것들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에 놓여 있는 문제들일 수도 있거든. 쉽게 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유사해 보이는데 조금 더 시작점이 다르거나 또는 단계가 한두 단계 더 이상을 참고 써봐야 되거나 계산조차도 참을 수 있게 시간을 들여서 해봐야 되거나 이렇게 유사유형이고 문형인데도 좀 더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겨.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쉬운 걸 볼 때도 준비를 하는 거야. 지금도 아빠가 가끔 뭐 다른 어떤 상황들 일을 할 때도 보면 많이 급하진 않아도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 해서 전달해 두면 에이 뭐 지금 괜찮은데 라는 표현으로 안 한 사람들이 있거든. 그럼 정작 그 상황이 됐을 때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몇 번 반복된 상황들을 그 반복된 횟수만큼 공부, 그러니까 배움이다, 자기가 익히는 상태로 인식을 안 했기 때문에 정작 실전이 딱 됐을 때도 처음처럼 인식을 하고 해. 그전께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아예 어떤 사람은 처음이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있고 처음이 아닌 걸 인식을 해도 내용이 생각이 안 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따르질 못하는 거야. 그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뭐 나 몰라라 막 이러고 넘어간 사람들도 생겨. 그건 예의나 의리 같은 것이 아닌 거지. 그래서
쉬울 때 준비를 해야 돼. 여유가 있을 때 준비를 해야 돼. 에이, 그때 닥치면 하겠지. 준비 안 된 사람은 제대로 해낼 가능성이 어쨌든 낮을 거잖아. 우연히 된 거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있기에는 곤란한 상황들이 많아. 너무 좀 불편한 상황들이 점점 있을 수 있어. 학교에서 뭐 같이 뭘 해야 될 때도 그런 경우들도 생길 거고. 어쨌든 이순이 쉬울 때, 좀 더 여유가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초등부 때부터도 또 그 전부터도 우리는 가끔씩 뭐 공이 굴러가는 거 보고 중력이 어쩌니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얘기를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단어를 언급을 해가며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천천히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왔잖아. 지금도 마찬가지. 아빠가 중학교 이후 고등부 때도 어떻고 이런 얘기를 계속 주는 건 우리가 처해야 되는 바탕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씩 이수 머릿속에 들어가게 하려고. 아직은 뭐 그러지 않아도 되지만, 근데 정작 그때가 됐을 때 배우고 하려면 그때까지 연습되는 것들이 그걸 준비하는 상황으로 안 돼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힘이 든 거야. 다른 방향으로 습관이 들고 다른 생각이 미리 자리를 잡아버리는 시간에, 그런 시간에 의해서 정작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이러이러하게 해야 돼 지금부터는 하면 그때까지 배어있던 생각과 습관이 그러할 수 있게끔 변화를 줄 수 있게끔 바뀌질 않는 거지. 그게 제일 힘들어 지금. 어른들도 그런 점을 놓치고 아유 됐어 나중에 그때 가서 하면 돼.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공부나 이런 것들은 단계적인 것들이 있고 습관이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 잘못 전달하면 정말 잘못 준비하면 앞서 있던 이 여유로운 시간들이 너무 아깝겠어요. 우린 선행이나 이런 것들을 뭐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생각이라든지 또 어떤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쩌면 하고 있는 거야. 내용적인 건 아닐지 몰라도. 자, 그래서 이거 0보다 0이 낭비가 작다는 거 크다는 줄 알았네. 이거 가끔씩 쓸 때 요렇게 따로따로인데 가끔 문자 같은 걸 안쪽에다가 놓고 A, B 둘 다 0보다 크고 뭐보다는 작아 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 근데 대부분은 지금 문자가 앞쪽에 이렇게 와 있는 것처럼 따로따로. 자, 여기도 보면 조건들이 문자 두 개지. 절대값이 어쩌고저쩌고 세 가지 조건이 있지만 하나 더 조건이 있어. 정수. 뭔가 우리가 식을 선택한 후에 직접 값을 구할 수 있는 조건이야. 정수, 자연수. A는 음수, B는 양수. A의 절대값이 3. 그럼 A가 뭐란 소리지? A의 절대값은 3이고 0보다 작으니까 A는 마이너스 3. 그렇지. 자, 그 다음에 A, B의 절대값이 합이 10이다. 그러면 B는 7? 아니지. 절대값이 합이 10이니까. 절대값은 7. 7이고 양수니까 7. 0보다 크니까 7. 지금처럼 정수라는 표현이 지금 이용이 안 된 것처럼 보이잖아. 왜냐면 여기서 정수의 값을 가지고서 진행이 돼서. 그 부등호에 대한 표현은 내가 식을 선택하거나 값을 구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값은 방정식, 등호가 있는 표현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식을 내가 선택할 수는 없지만 나다에 나오는 문자 두 개, 식 두 개, 조건 두 개에서 값을 선택할 수 있는 제한을 주는 거예요. 보통 부등호는. 그래서 이렇게 문자가 두 개밖에 없지만 조건식이 세 개가 될 때 부등호는 식을 선택하기보다는 우리가 값을 선택했을 때 그중 어떤 게 맞아 라든지 이런 상태로
제한을 두는데 보통 써요. 그 지금 봐, 정수라는 표현 자체가 썩 이용된 것 같지 않은 표현이지. 그래서 당연한 듯이 초등부, 중등부 때는 자연수, 정수를 조건으로 잘 인식을 못해. 그럼 고등부 타 올라가면 그 조건 하나가 없으면 선택을 못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도 정수에 대해서 하고 있구나, 자연수에 대해 하고 있구나, 문자가 몇 개네, 조건이 몇 개네, 이런 생각을 계속 해주는 게 좋아. 유리수는 선택해서 하는 게 안 되는 거지. 유리수는 어쩔 수 없이 주는 조건일 가능성이 높아. 우리가 선택은 무리수 뭐 이렇게 구분되는 표현들이 있었지. 그것처럼 유리수는 그냥 내가 선택하는 범위라든지 이걸 제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부등호 그거 부호 선택을 하듯이 조건을 제시하듯이 말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나중에 고등부 1학년 때 배울 때 뭐 항등식 아니면 또 루트가 나오는 표현에서 무슨 무리수가 같을 조건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 어떤 항목이 있어, 단원이. 그때는 유리수가 조건이 돼. 정수, 잔수 같은 표현에 어떤 의도를 갖는 조건이 되는 단원이 있어, 유형이. 근데 대부분 일단 정수, 자연수 같은 표현이 직접적인 조건으로 이용이 되죠. 나중에 점점 보게 될 거야. 지금 일단 비슷한 표현들이지. 탭 5번이 앞에 있었나. 여기도 앞에 표현같이 정수, 부호가 반대, A가 B보다 크다. 그럼 A가 양수, B가 음수란 소리겠지. 그 다음에 A, B 절대값이 합이 하고 하나 더 조건이 있는데 A의 절대값이 B의 절대값의 3배. 근데 벌써 부호를 알고 있으면 절대값 기호를 쓸 필요가 없어. 음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인 표현으로 이제 표기를 하고 진행을 하면 되니까.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좋겠어? A의 절대값이 B의 절대값의 3배. 근데 A는 벌써 양수인 걸 알고 B는 음수인 상태예요. 그럼 뭐라고 쓸까? 잠깐만 계속 쓰면서 바로 거기다 써봐. A가 양수고 B가 음수면은 등호는 같다란 뜻이야. 그 등호가 같다라는 인식 자체가 잘 되면 생각하기가 좋아. 표기하기가 좋아. 그대로 써. 뭐가 쓰는지 A는 일단 양수지. 3배일 때, 3배와 같을 때 이런 말이야. 그러면 B의 절대값이라고 했는데 일단 양수의 표현이 되려면 B가 음수면 어떻게 표기를 해야 되지? B가 음수면 양수가 되게 플러스 B. 아니 B 자체가 음수래. 그러면 양수가 되게 하려면 그 문자 자체가 음수라는 표현은 B가 뭐 마이너스 2라든지 마이너스라는 기호가 붙어 있는 어떤 숫자야. B 자체가. 마이너스를 하나 더 붙여. 그렇지. 마이너스를 하나 더 붙여서 마이너스 B라고 쓰면 얘가 양수인 상태겠지. 자, 괄호 해놔볼까? 혹시나 구분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겨요. 자, 그러면 한글을 말 그대로 수학으로 표기를 해줘야 돼. A의 절대값이라고 했지만 A가 양수인 걸 알다 보니까 A는 이라는 표현으로 기호가 없는 상태로 쓰고 B의 절대값도 마이너스를 붙여 양수인 상태로 했는데 의 3배 의 3배 어떻게 표기하지? 그러면은 A는 B의 3배 마이너스 B의 3배 3배를 어떻게 표현해? 곱하기 3. 그렇지. 써볼까? 곱하기 3. 그러니까 국어적인 표현을 수학적으로 해석을 해서 수학적인 표기를 바꾸는 거야. 그것도 연습을 하지 않으면 어려워. 맞지?
그래서 응용 문제가 어렵니 뭐 하는데 그 단순하게 그냥 어렵다는 말로 끝나는 표현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연습을 하려면 이 표현들이 이, 의, 뭐뭐와 같다 같은 표현을 어떻게 표기를 수학적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사실은 전달되고 연습이 돼야 돼. 우리는 그렇게 조금 했었지. 이것이 뭐뭐의 몇 배, 그럼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뒀잖아, 맞지? 1대와 같을 때 등호. 지금은 A의 절대값이 B의 절대값 크기만, 부호 상관없이 크기만 나타내는구나. 절대값이 붙어있는 건 양수구나. 이런 의미까지도 이제 배워서 포함이 돼 있는 상태잖아. 그래서 양수인 A는 양수인 마이너스 B의 3배와 같다. 자연이 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그런 표현들의 연습이 필요한 사람도 많아. 그럼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식 하나 얻었지. A와 B의 절대값의 합이라고 했지만 A는 양수니까 뭐라고 쓸까? 그냥 A. 그럼 그 자체가 절대값과 같은 양수지. B의 절대값이라고 했지만 그게 또 이거지? 그렇지. 마이너스 B를 붙여 양수를 해놓은 거야. 그렇지. 이런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절대값이라는 그 기호는 우리가 어떠한 의미로 쓰겠다라고 정의를 한 약속이야. 근데 그 기호가 표기를 할 때 드러날 수는 있지만 식을 진행시킬 때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거와 동등한 표현이 필요한 거지. 절대값 B, 양수인 절대값 B가 마이너스 B, 기호가 없는 상태로 표기를 했을 때 식으로 선택이 되는 거고 계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점점 커져야 돼. 이거 봐. 이런 것도 정수라고 해놨지. A는 B보다 큰 상태고 절대값의 합이 3이래. 그럼 정수는 직접 선택이야. 순서쌍이야. 순서쌍이라는 건 A나 B로 가능한 것들을 쌍을 지어둔 거지. 그래서 보통 개수를 묻게 되는 거야. 정수는 직접 선택이야. 식이 있지? 직접 선택하는 거야. 그러면 A가 B보다 큰데 A가 양수일 수도 있고 A, B가 둘 다 양수일 수도 있고 둘 다 음수일 수도 있고 하나가 양수면 나머지 하나가 음수일 수도 있고 가능성도 그렇게 있지. 그래서 선택을 하는. 근데 얘는 봐. 꼭 제일 안에 있는 이 상태부터 여기 뭐 넣으면 되지? 2 넣고 마이너스 2 넣어도 되는데 1 넣고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 단계라고 했잖아. 절대값 A, 절대값 B가 양수이고 AB가 정수니까 당연히 절대값도 붙인 표현도 정수겠지. 부호만 이제 바꿔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절대값 A가 어떤 숫자가 되는지 또 단계별로 구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을 어렵게 만드는 거, 생각을 어렵게 만드는 건 그 단계를 건너뛰려고 하는 거야. 또는 참을성이 없어서 진행을 못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의 결과를 얻으려고 하면 모든 것들이 다 어려워져. 그 시간이 걸림을 참지 못하면, 그러해야 된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당연히 어려워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표현에서도 는 3 이러면 정수니까 직접 선택, 양수인 상태니까 3이 될 수 있는 표현을 선택하는 거야. 0부터 선택을 해볼까? 0, 3, 1, 2, 2, 1, 3, 0. 자, 절대값이 붙어 있으니까 양수라는 개념이 강하지만 0도 항상 생각을 해줘야 돼. 맞지? 앞쪽에서 우리가 1이라는 숫자 뭐 할 때 나왔더라?
약수? 아, 그런 거 할 때? 소수 뭐 이런 걸 하거나 할 때 1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처럼 절대값 표현에도 얘가 0이 아닌 상태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럴 수 있는 상태처럼 나왔지만 0은 0이 그것도 생각을 해두는 거지. 그래서 이런 표현으로 생각을 해두고 그러니까 절대값 A가 선택 가능한 수 쌍으로 절대값 B가 선택 가능한 수 그래놓고 여기서 A가 가능한 상태 B가 가능한 상태를 선택하면 되는 거지. 너무 한 번에 A, B를 바로 하려고 안 해도 돼. 그러면 A가 0일 때 B는 3이나 마이너스 3을 선택하면 되겠지. 근데 A가 B보다 커야 되니까 그러면 0과 마이너스 3. 그렇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1이 되려면 1이나 마이너스 1, 그렇지. 2나 마이너스 2. 그 중에 역시 또 A가 마이너스 B보다 2. 큰 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단계라는 걸 생각을 해주는 게 좋아. 한 번에 끝낼 수 있으면 좋겠지. 근데 그게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게 조금 우리가 어렵다고 인식하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어려워가 아니라 조금 더 참고 단계를 거쳐서 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들로 해주면 그냥 단순히 어려워 이런 생각들이 더 힘들어. 그리고 이제 그 단계를 넘어가는 속도나 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빨라지게 우리는 연습을 하는 거고 누군가 좀 빨리 계산을 하거나 머릿속에서 한다. 단계를 건너뛴 게 아니야. 빨리 거쳐간 거지. 그런 것도 오해를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표기들을 하고 확인들 하는. 그 생각을 좀 더 유지하기 위해서도 이런 표현 방법들은 필요한 거지. 자기가 써보면서 어떤 게 자기한테 좋은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이래 해줘야 돼. 자, 뭐 그런 정도야. 이런 것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은 조금 넘어갈게.